예, 반갑습니다. 아까 10시부터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진입자분들 대상으로, 사실상 진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해드리고, 또 미리 받은 설문지를 토대로 좀 경제학과 관련된 공부에 대해서 내용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제 글 올려주시면은 요거 제가 질문하는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또 끝나고도 이제 응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파트 2입니다. 파트 2. 파트 1은 이제 삼순환을 이제 목전에 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현 시점이 공부 초반인 진입자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공부 초반이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 진입하신 분들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차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학을 이제 아직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미시, 거시, 또 이제 재정학,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무엇이냐라는 게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비순환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소화를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과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어릴 때 이제 준비하셨던 수학에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편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리적인 측면을 이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의 효용이 극점까지 찍는 좌표가 아니면 선택을 안 하고 이러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보통 가정을 하게 되는데, 미시경제학은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좌표가 실제 선택점이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인지를 찾는 과목이 미시경제학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있고요, 또 기업의 행동 원리가 있고 정부가 또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집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약간 계산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정리하는 과목이 바로 미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좀 많이 써요. 미분을 많이 쓰고 적분은 잘 안 씁니다. 그냥 퍼즐 풀듯이 적분 테크닉 조금만 쓰면 되는 것이고요. 미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미시경제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이죠. 거시경제학은 조금 더 재밌어요. 이제 신문 기사에 등장하게 되는 GDP라든지 고용, 실업 또는 환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부가 지금 돈 뿌리는 것들이 있죠.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상호 간의 변수에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를 다양한 모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모호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그것도 오산인 것이, 경제학이라는 그 제목이 달려있는 이상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보다는 조금 더 응용되어 있고, 미시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테마 정도의 분량이 거시 하나의 테마이고 조금 더 굵직굵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서술을 조금 더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죠. 네, 결국 또 이제 모형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또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사실은 상호간에 미시가 먼저 공부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지 미시에서 해왔던 어떤 미분이라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접근했던 방식이 거시경제학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미시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된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재경직렬 분들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경제학 파트를 모아서 심화시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시적인 느낌이 좀 있었대요. 이야기도 좀 많이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미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제 정부가 무언가를
좀 원하고 정부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때에도 이제 미시적으로 미분을 통해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늘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미시의 파생 과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제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과 달리 요거는 이제 논술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행정학도 이제 필수로 공부를 재경진결 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행정학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행정학과 테마는 똑같지만 서술법이 다릅니다.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국제경제학 있어요. 국제경제학은 국립외교원 필수이고요. 또 국통직렬 분들이 다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경직렬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죠. 국제경제학은 경제학 테마들 중에서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를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은 것이 국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경제학은 금융론이라는 것이 있고 무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론이라는 것은 국제무역론이라는 것은 미시의 확장이에요.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제 금융론이라는 것은 거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에서 모형들을 많이 꺼냈는데 국제 경제적인 그러니까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담을 수 있는 모형들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뭐 그거 아니고 또 약간 좀 현실적인 서술 같은 것들 양적 완화 정책 서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국제 금융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어떤 이제 그 직렬을 선택하고 뭐 외교원이다 나는 뭐 일행이다 나는 뭐 재경직렬이다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목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보다는 공부를 진행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몰라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인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시거나 좀 발을 디디신 분들이 이제 주관식 경제학 공부가 있고 객관식 경제학 공부가 있어요.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식 경제학은 이제 선지가 있죠. 이 선지가 힌트가 돼버려요. 힌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푸는 요령을 알면은 그 5개 중에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4개건 5개건 그 선지 내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부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서술 과정이라든지 이해도를 묻지 않는 것이 객관식 경제학의 특징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요령과 암기, 뭐 두 문자, 그 다음에 뭐 공식 외우듯이 진행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담회를 듣고 있는 이상은 주관식 경제학을 준비하시잖아요. 주관식 경제학은 당연히 객관식에서 답을 내는 그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내가 서술을 통해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식 경제학은 막판에 시간이 모자라서 일정 부분을 암기를 하는 일이 생길진 몰라도 공부 초반기 한 1년 정도 가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없이 많은 테마들을 수없이 많은 암기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경제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해가 이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암기를 해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학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어릴 때는 내가 수학을 포기했어. 수포자야. 암기를 통해서 뭐라도 이제 건져내야 되겠어. 객관식이니까 되는 거예요. 주관식이라면은 암기로 몇 개 살짝 건질 수는 있어도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관식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상은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연적이구나. 객관식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제 이해가 이제 공부의 중심이 놓여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테마도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테마도 있는데요. 이해가 되었어도 내가 쓸 수 있으려면 그 이해도가 탄탄해져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순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예비 순환, 뭐 1순환, 2순환, 3순환 거치신 분들은 감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예비 순환 과정은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신 비전공자 분들 대상으로 경제학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예비 순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제
잊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또 특히 이제 문과생 분들은 수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또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돼도 이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그냥 쭉 지속되는 그런 테마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만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비순환은 그 교수님들 교과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를 이때 해 두어야지 이제 요약서와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찾아서 돌아갈 고향을 좀 만드는 느낌이 되거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제학을 소개받는 과목이 예비순환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비순환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처음 접하는 이제 문제 해결 방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다 보면은 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1순환도 역시 이론을 정리하는 순환입니다. 이론을 정리하는 순환인데요. 자, 1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비순환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해요. 다시 한번 하지만 진짜 기본적인 건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서라도 이해 중심이에요. 요약서라도 이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비순환은 교과서로 이론 정리, 1순환은 요약서로 이론 정리 반복하시는 거죠. 1순환에 배우신 내용들이 드디어 여러분들 추후에 문제 풀 때 답안으로 이제 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1순환까지는 이론을 반복해서 정리하는 순환이 됩니다. 교과서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1순환부터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교과서를 읽어보셨건 뭐 이해가 좀 덜 됐어요. 뭐 소화가 안 됐어.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60%, 7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1순환으로 반복하면서 이론을 좀 다져나가시는 거죠. 때로는 1순환은 이제 순환 과정을 다 거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복습을 좀 소홀히 하셔서 머릿속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순환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또 1순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순환은 보통 이제 하반기 이제 예년에는 11월인데 올해는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2순환은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론을 이제 기본서로 다졌고 그 다음에 요약서, 제 마인드 교재로 다뤘다라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순환은 이제 문제풀이를 배워요. 문제를 이제 직접 풀어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3순환이라는 마지막 스텝이 있죠. 3순환은 이제 2순환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문제풀이의 기초를 다졌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폭을 넓혀줍니다. 집중, 문제풀이 집중 2순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집중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주고 현실적인 시사자료 등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또 3순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순환에 무엇을 한다라는 걸 미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강의 중에 요청하는 부분을 잘 이제 소화를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안정적으로 레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적어도 2순환, 3순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개는 어쩔 수 없는 암기로 가시더라도 전체의 95%는 이해가 중심입니다. 암기거리를 드리지 않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상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순환과 3순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2순환은 문제를 푸는 법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고 약간의 답안 요령, 3순환은 문제를 푸는 법을 확인하고 정말 답안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것이 3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과서, 요약서, 문제집의 목적과 활용 방법이요.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요약서를 내고 교과서 상당 부분을 이제 담아놨지만은 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이라는 여러분들도 국경이든 뭐 재정학이든 이 파생 과목들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처음에
예비순환 단계에서 정말 열심히 정독 한번 하시면 되고요. 1순환 전에 스스로 한 번 더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좀 호흡을 길게 잡아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고, 이제 1순환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차 공부에 합격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읽으시면 좋아요. 교과서는 공부 초반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읽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읽으셔도 확인하는 작업이지 엄청 시너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둘 사이에 이제 이론을 정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발췌해서 찾아가면서 교과서를 확인하시는 걸로 이제 마음의 고향을 만드는 거죠. 경제학의 고향을 만드는 것이 교과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렬벽 경제학 공부의 비중과 목표를 한번 보실 것인데요. 이제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전략 과목, 방어 과목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좀 쉽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재경직렬 분들이요. 재경직렬 분들에게는 이제 경제학은 전략 과목은 아닙니다. 경제학 관련 과목이 많다고 해서 경제학을 뭐 집중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 잘하세요. 재경직렬 합격권이라고 한다면 경제학을 모두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괜찮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기본기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공부의 비중은 높죠. 경제학, 뭐 재정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국제경제학까지 5과목에서 무려 3과목까지도 경제학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공부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 과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방어 과목이 되는 것이죠. 이 방어 과목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점수를 조금만 이 정도만 받는다 방어가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 만큼 잘해야 되는 방어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행정 직렬, 기타 직렬,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원 직렬 분들에게 경제학은 이제 합격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좀 많이 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리적인 부분을 많이 좀 동떨어지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봐도 헷갈리고 또 알았는데 까먹고 또 이제 알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은 직렬 그 일반 행정 직렬 분들과 이제 국립외교원 직렬 분들의 좀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경제학은 전략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학이 어려워요. 그 중에 뭐 몇 개 잘하는 분들은 이제 뭐 몇 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그 시너지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어릴 때 수학을 좀 못하셨던 분들 있죠. 경제학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과목 병행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경제학만 하는 것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을 할 때는 좀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자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쪼개셔가지고 이제 경제학 공부했던 거 다음 순환까지 적어도 이제 지난번 순환에 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정도 스케줄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계속 이제 메꿔 나가고 다음번에 또 끌어올리고 상당히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직렬들, 재경 직렬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이제 어떤 공부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서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 지침서가 되고요. 문제집은 문제에서 답안을 쓰는 훈련서가 되는 것이죠. 역시 뭐 목표를 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시키는 대로 또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1순환까지는 요약서만 보고요. 이제 뭐 기출 몇 개 풀어보긴 풀어보는데 이거는 뭐 맛보기식이고, 본격적으로 문제집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또 2순환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약서가 또 다시 한번 또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양자를 이제 병행하고 하나씩 늘려나가게 되는 거죠. 자, 피셋이 있고 2차 과목, 1차 과목이 있고 또 2차 과목이 있잖아요. 요 사이의 비중은 제가 뭐 정해 드릴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학원과 상담을 좀 받아주시면서 이제 내가 1차를 이제 기출을 한번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고 또
2차에서는 이런 전공을 했었고 이 과목은 뭐 처음 보는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하고 상담을 좀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과목은 조금 더 빨리 이제 피셋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탄탄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강의를 뭐 들으시면서도 뭐 다른 것들 병행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좀 덜 쓰고 이런 것이죠. 보통 이제 2차를 중심으로, 제가 경제학 강사이기도 하고요. 2차를 중심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내년 피셋 되기 한 2달, 3개월 전까지는 보통 2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집중해서 하시되 그 전에도 부족한 과목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등을 통해서 계속 소화를 해 나가시는 게 정석이죠. 인강과 실강이요. 인강도 있고 실강도 있잖아요.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실강의 장점은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실강을 들으시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케줄을 따라 잡아야 돼요. 5과목이 이제 3개의 순환을 거쳤을 때 인강이 뭐 하루씩 이틀씩 밀릴 가능성이 높죠. 너무 피곤하니까 안 듣고, 또 오늘 뭐 들으면서 뭐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내일 또 쉬고 이러다 보면은 강의가 진짜 엄청나게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빨리 마무리한 것을 내가 한 달을 뭐 뒤로 이제 밀어버릴 수 있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늦게 끝내는 게 아니고 1차를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스케줄의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실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절대 진도가 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진도를 따라잡고 또 의지를 갖고 공부하시는 게 실강 쪽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은 많지만, 인강으로도 충분히, 인강만으로도 합격하시는 사례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현재 이제 인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듣는 그 자체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제 인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의지가 강해서 이제 인강으로도 진도 밀리지 않는다. 인강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의지가 조금 강하지만 가끔 이제 좀 딸려. 이런 분들은 이제 실강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진도가 잘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순환이 뒤로 가면 갈수록 1순환부터는 답안을 3일에 한 번씩 50점짜리를 작성해 보시고, 연습이죠. 2순환에는 이틀에 한 번, 3순환에는 매일 50점짜리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첨삭을 받아보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안 밀리고 타이트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강에서는 답안 작성 자체가 조금씩 포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실강과 인강은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이제 어떤 쪽이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실강에서 졸고 수업 듣는 것보다는 이제 조는 시간을 조금 이제 인강에서 멈춰놓고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지, 선택의 문제이지 실제로 뭐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학 공부를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봤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특별히 뭐 기준이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시험장에서 이제 1차를 치르시고 합격하시고 2차를 치르시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나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각 과목의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지, 뭐 여기에서 내가 좀 늦게 뭐 종강을 했다, 뭐 남들보다 뭐 일주일 늦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제 인강을 듣고 진행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답안을 실제로 강제적으로 써보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3순환은 실강으로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순환은 이제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교원분들을 대상으로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경직렬 분들의 재정학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순환 커리를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국제경제학도 이제 외교원분들에게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을 어렵게 좀 이제 상당히 높은 레벨로 응용한 것이 국제경제학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순환에서 경제학 감 잡았고 1순환에서 경제학 공부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국경을 그러면 뒤로 미룰 것이냐? 내년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경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직렬분들은 경제학 예비순환 끝나고 감 잡았어요. 그리고 국경 예비순환이 진행되죠. 엄청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하면 국경을 처음 보시는 타이밍이 막 10월, 9월, 10월, 뭐 11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국경이 또 뒤천으로 쳐지면서 이제 내년이 딱 되었을 때 국경을 아직 뭐 사실상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은 경제학만큼 국경도 비중이 굉장히 세요.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힘들어도 예비순환에 감을 잡자는 거지. 아, 이런 과목이야? 그리고 이제 경제학 1순환을 거치면서 경제학이 조금 더 감이 올라왔을 때 국제경제학 1순환으로 감을 잡자는 거죠. 따라서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가 국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순환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어려운 교과서 쓸 거예요. 어렵지만 교과서의 그래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릴 것이고, 1순환부터는 또 요약서를 씁니다. 요약서를 통해서 국제경제학의 답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그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뭐 난 2년 잡고 공부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2년 잡고 공부하니까 올해는 경제학만, 이제 국경은 이제 하늘에 맡기고 내년에부터 뭐 국제경제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분의 국제경제학 레벨과 올해 좀 힘들지만 국경을 했고 힘들지만 또 1순환을 했고 3순환까지도 힘드네 하시는 분들이 다시 국경을 시작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국제경제학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국립외교원분들 국경하고 경제학은 이제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고요. 이제 응용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 이제 서로 시너지가 좀 있어요. 국경이 어려워도 해봤더니 다음 경제학 순환이 쉬워지고 이런 그 이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생각보다는 국경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좀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되겠고, 미리 설문지를 좀 올려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질문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뽑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설문지에 이제 본인의 질문이 있었는데 못 들은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은 제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주소 찾기 좀 쉽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하시면 돼요. 요건 끝날 때 한번 적어드릴게요. 카페 주소. 자, 제가 이제 설문지 받은 내용 중에서 이제 초시생이고 제 책을 기본으로 할 것인데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 어떤 교재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 교과서를 이제 교재를 추천합니다. 미시경제학은 일단 공부 초반에는 이중구 선생님 책이 제일 잘 읽히고 또 이제 심화되어 있는 내용들도 각주 등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어 있어요. 거시경제학은 조금 더 쉬운 교과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정운찬저를 추천합니다. 정운찬저가 제일 어렵고 다른 거 보다가도 결국 또 합격하기 직전에 또 보시게 되는 책이에요. 그때 새로운 책을 밀리는 게 아니고 지금 힘들더라도 정운찬저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재경직렬분은 아니겠죠. 답안지를 쓸 때 우선 답을 도출하고 여러 도형이나 부연 설명 등을 다 써줘야 하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환 중에 특히 2, 3순환쯤 가면은 강의하면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쓰신 답안지를 보면서 매일매일 또 잔소리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소화하실 수 있는데 궁금하다면 답안지를 쓸 때에는 보통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먼저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데요.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서 그래프도 그리고 수식도 활용하고 중간에 수식이 또 삽입되기도 하고 문장 안에 수식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10점이면은 한 12분 사이에 끝나야 돼요. 따라서 이건 어떤 게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질문하신 대로 다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순환을 거치면서 강약 조절을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리게 되죠. 요약서의 목표도 맞습니다. 부연 설명이 사족으로 달리면 안 돼요. 이거 확실히 좀 집어드려야 되는데 사족은
말도 안 되는 걸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은 큰 무리가 없는 서술은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족은 무조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이 역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장황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은 앞으로 훈련을 통해서 막아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답안을 쓰면서 좀 간결하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포인트를 짚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합격하죠. 답안 조금 잘 못 써도 그것만 잘 잡는 분들이 분명히 합격을 하게 되죠. 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해야 되냐, 전 과목에 걸쳐서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고시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거는 배제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10분, 15분 정도 고민해 봤는데 답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 이게 학자면은 일주일도 쓰고 뭐 한 달도 쓸 수 있겠지만은 고시생으로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10분, 15분 고민해 봤으면은 잽싸게 제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검색 먼저 해보세요. 검색하시면 유사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걸로 안 되면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셔가지고 답을 들어서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시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강조를 했지만 경제학은 주관식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상은 이거 암기 과목 아닙니다. 암기도 해야 돼요.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관식은 다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니까요. 특히 경제학은 더더욱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풀 수 있는지가 아니고 내가 이해해서 풀었는지까지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부 초반에는 그냥 그 모형 자체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경제학, 이제 약한 과목 할 때 다른 거 병행하기 좀 힘들어요. 약한 거 할 때는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셔야지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죠. 또 그게 아니면 실강 들으실 거면 오셔서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뭐 딱히 요건 제시되는 건 없고요. 이제 과정별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 2차 시험 경제학에서 미적분과 그래프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경제학에서는 또 굉장한 또 이제 어떤 변별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이라도 수식을 쓰면서 하는 답안의 점수가 높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야기라도 그래프로 전달력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답안이 훨씬 더 점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사실은 예시 답안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계속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수식하고 그래프를 계속 답안에 적으시게 돼요. 따라서 지금은 뭐 중요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쓰면서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미시, 거시 먼저 공부를 좀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국경 필수 선택자분들은 힘들지만 예비 순환 단계에서도 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미시, 거시를 엄청 잘하면 국경 공부 되게 단숨에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시, 거시를 엄청 잘하기까지 다른 과목과 병행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1년 만에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제 국경을 동시에 시작하실 수밖에 없고 유사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미시, 거시, 국경 이렇게 비중이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 거시, 국경.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초반에는 미시, 거시 쪽의 비중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경으로 좀 확장시킨다는 느낌이 될 것이라서 미시 공부가 체감상으로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미시가 쉽다, 어떤 분들은 거시가 쉽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들은 미시가 더 어렵다, 또는 어떤 분들은 거시가 더 어렵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전체 공부를 100이라고 한다면 미시에서 아마 한 40 정도, 거시에서 40, 국경이 이미 미거시에서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각각으로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한 33% 정도씩 비중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공자이고 진입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학 예비순환부터 쭉쭉 공부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비순환 들으시면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른 과목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순환 과정에서 또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이지 별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이제 경제학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3년 걸릴 커리큘럼을 6개월 만에 마무리 시켜드리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죠. 그래서 정말 그 관리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혼자 3시간을 공부했을 때 그 3시간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라는 지침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관리예요. 뭐 딱히 앉아서 뭐 몽둥이 들고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게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써도 내가 좀 어설프게 공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3일치를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게 만드는 것이 그 경제학 과목, 이제 수업, 모든 과목의 수업들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경제학의 경우는 좀 생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미시 거시 공부할 때 다른 관점 없어요. 제가 수업 중에 진행하는 방식, 그 방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명심하시고, 시키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시키는 거를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면은 미시 거시 국경까지도 충분히 재정학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레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충분한 복습 시간, 수업 시간은 나의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습, 오후 수업이면은 저녁에 복습,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습,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뿐이죠. 과목별로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은지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경제학 과목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순환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드리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적어도 이제 예비순환 단계에서부터 경제학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용어 하나하나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이라면은 프라임버퍼원에 지금 미적분 특강이 있어요. 경제 수학 특강이 있는데요. 그거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 그거 이제 강의 수강하기 전에 그거 먼저 들어서 미적분, 적분까지는 아니고 미분 경제 수학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미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과 문제풀이의 비중은 아까 순환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1순환까지는 이론에 이제 치중하시게 되고요. 이제 2순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치중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에 치중하는 동안에 이론이 기억이 남아 있어야지 문제풀이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개별적으로 되게 달라요. 본인에게 직면된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때 사실은 주변에 물어볼 사람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그 카페 주소 있습니다. 카페가 제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고요. 요거 다음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은 제 카페가 있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행지사랑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이제 제가 여기저기에 이제 글마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수학을 잘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합니다. 예비순환을 공부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비순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 상황을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은 이제 댓글 다시면서 하시면 돼요. 댓글 다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